좋아요, 구독. 종가 배팅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관련 종목인데요.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크아웃 논란이 일면서 한동안 좀 하락을 쭉 이어오다가 자동차 부품 섹터들과 비슷해요. 뭐 시장이 반등 나오는 동안에 일단 하방은 멈췄지만 반등다운 반등, 상승은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섹터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같은 섹터 내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고 실적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데 주가는 그에 따른 반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나오던 매출을 이미 그 개발도상국에서 상세를 하고도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그 커버하고 지금 추가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건설 기계 섹터 1분기 지금 실적 시즌에 어떤 뭐 걸맞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잘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쪽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옴시티라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중동 장비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건설 장비 계속 납품이 되고 있고 인도가 지금 새로운 그 초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해서 인도가 세계 공장으로서 이제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이제 밝혔는데 문제는 너무나 인프라가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에서는 1,633조를 들여서 이런 인프라를 대규모로 이제 건설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쪽 섹터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재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만 650조짜리고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지금 뭐 자카르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섬으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UAE에서도 지금 네옴시티의 자극을 받아서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계속해서 수주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섹터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즐비한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섹터에서 지금 1%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섹터 내에도 구성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네, 뭐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선택한 거는 HD 현대건설기계고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45,000원 단에서 하방을 경직하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완만하게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추세대 상단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증권사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뭐 7만 원에서 뭐 6만 5천 원 사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 PBR 관련 종목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그냥 PBR이 낮다고 해서 저 PBR 주들이 움직이기보다는 낮은 PBR에 PER도 낮은 종목들, 즉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잘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건설 기계 섹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그러면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뭐 매수는 종가 부근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좀 러프하게 잡아놨는데 워낙 저평가돼 있고 업황도 좋다 보니까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를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7만 원 정도고요. 손절 라인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PB님의 종가 베팅 섹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수주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참여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부가 지금 앞장서기 때문에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기업이 우선은 떠오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업이 무언가 모르게 약간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기업 가치를 실적이 잘 나오는 사업 위주로 재편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현대로템은 K2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타 폴란드, 동유럽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신종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보였던 방산이 한 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각 기업마다 조금씩 그들만의 더욱 나은 경영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덕분에 기업들이 보이는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중 변동성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겨내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생각에 방산을 주된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볼 섹터로 조금 추려와 보았습니다. 네, 방산 섹터도 지금 강보합세 정도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바라보신 거예요? 현대로템입니다. 우선은 현대로템이 오늘 240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게 맞을까 혹은 아닐까 참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대로템이 아직도 더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던 리포트도 지금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1분기 기준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1% 증가한 8천억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5% 정도 증가한 59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방산 부분이 역시 핵심입니다. 메일 솔루션 부분은 아쉽게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 전이었습니다. GTX A, C 노선 여기에 대한 모든 수주를 나온 것에 따른 주가 상승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에 따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산 판매 제품과 방산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 수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제품 수는 약 4배, 판매되는 국가는 약 2배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다양한 방산 품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얼마 전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의 10조 수준의 자금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건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 현대로템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볼 건데 네. 오늘 우선은 고가가 41,850원입니다. 240일 기준 캔들이 지금 240개입니다. 240일 기준 신고가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연봉을 보는데요. 2018년 최고가가 45,5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41,250원인데 2018년에 현대로템의 실적을 이제 체크해 보면 이때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45,500원이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고 200억이 넘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현대로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실적이 받쳐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2018년 보였던 45,500원이라고 하는 해당 가격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보유에 따른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정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묻어두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최대 고점이었습니다. 45,500원, 손절 가격은 3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45,5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38,500원입니다.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짚어준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HPSP를 지난달 4일쯤에 좀 짚어주셨거든요. 손절가를 좀 터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뭐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타이거 세븐에도 포함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지점에서는 주가 향방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관망하길 바라겠습니다. HPSP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반도체 기업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제가 체크한 바로는 50%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 리스크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통적인 소부장 쪽에서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잠시 해당 종목은 그저 관망만 하시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개선이 되고 섹터에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지는 시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니 그때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HPSP에 대해서 지금 지점에는 관망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개선될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시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5일에 짚어준 종목인데요. LX 일렉트릭 경우에 벌써 66%의 수익률이 달성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속해서 전력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좀 높은 가격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올라타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저항을 돌파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했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점권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이 약 2,500억 정도가 터지면서 우상향 기조를 이제 쭉 이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전도체에 엮이면서 시세가 나왔던 13만 원 부근까지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력 설비 이런 부분의 교체 수요에 따른 어떤 수혜는 뭐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과연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공략하지 싶고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련 섹터 내 어떤 강세가 나올 때 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좀 짧은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두고 뭐 그냥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관점으로는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